안녕하세요. 뇌건강 닥터 이채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꾸 성희롱 하시는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간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. 남성분이셨는데 막 간병인을 막 가슴 같은 데 막 만지려고 그러시고 막 하면 안 되는 농담 막 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근데 그 간병인이 누구냐면 그분 며느리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분이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젊었을 때는 점잖은 분이셨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. 근데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,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를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성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면 성희롱 같은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것도 사실은 치매의 하나의 증상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우리 머리, 앞머리, 전두엽이 이렇게 치매분들은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거기가 손상이 돼 있는 건데요. 젊었을 때 술 많이 드셨다든지 아니면 막 자꾸 넘어져서 여기 이렇게 많이 다치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특히 이런 증상이 심하세요. 그리고 또 이제 일몰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뭐 상황을 막 따지지 않고 본인 막 성기를 막 만지면서 막 내놓으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막 옷을 막 함부로 벗으신다든지 뭐 앞에 있는 간병이 막 몸을 막 만지려고 막 손을 막 더듬으신다든지 그런 뭐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막 성적인 말을 막 하신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이제 성희롱성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제 이럴 때는요 요거를 막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시기 시작하면 간병하는 게 더 괴로워져요. 이것도 그냥 치매의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. 옷을 자꾸 벗으려는 그런 행동은요 사실은 뭐 옷이 정말 불편하다든지 어디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막 조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편안한 옷으로 좀 바꿔드리고 아니면 뭐 용변 볼 때가 된 거 아닌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. 그다음에 조금 환자분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간병인이 뭐 자기 옛 배우자와 굉장히 뭐 닮았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간병인을 좀 바꾸신다던가 아니면 뭐 동성 간병인이 좀 간병을 돕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. 아니면 성적 노출이 심하면요 아예 아래 위 옷이 딱 붙어 있는 그런 한 벌짜리 옷을 입혀보는 것도 그것도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. 그럼 이제 또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좀 처방받을 수는 있는데요. 사실은 딱 이렇게 어떤 약을 먹으면 이런 성적인 행동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약은 사실은 없어요.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드렸겠죠. 근데 이제 정 이런 행동이 심하시면 뭐 항정신성 약물을 조금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이제 간병인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분이 이렇게 성희롱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간병하기가 힘들어지죠. 왜냐면 이거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불쾌한 느낌이 들면 어떻게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? 근데 만약에요 환자분이 조금 치매 단계 중에서도 초기시다 그럴 때는 우리 간병인 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간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아주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. 그러면 치매 환자들이 다시 그 행동을 하실지언정 그래도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네네 하면서 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실 그럴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병인이다 그러면 우리 환자의 가족들한테 우리 환자분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. 나만 혼자 끙끙대고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상황 자체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. 항상 다른 사람과 이런 상황을 공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성희롱하는 환자분들은 사실 계속 하십니다. 딱 정해져 있어요. 이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목욕을 한다. 뭐 옷을 갈아입힌다, 뭐 기저귀를 뭐 어떻게 한다.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드시겠죠. 그럴 때는 조금 다른 간병인이나 아니면 뭐 남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좀 같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간병인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같이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
정 이래저래 안 되면 목욕을 뭐 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는 것도, 다 옷을 벗은 상태에서 시원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, 이런 성희롱 증상이 너무 심하신 환자분들은 사실 깨끗한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잘 닦아주신다든지 하는 것도, 주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꼭 목욕만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환자분 상황에 맞게 환자분 케어도 좀 바뀔 수 있다는 점,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치매 환자 돌볼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이제 환자분들의 성희롱성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치매 환자도 간병인도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, 뇌건강 닥터가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